안녕하십니까. 하우투 ETF의 박상준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좀 심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장은 반등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확산이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한 시기도 하고요. 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도 저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이 얼마나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안 그래도 좀 정신이 없는 그런 좀 심란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뉴스 뭐 통해서 다들 보시겠지만 워낙 많은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굳이 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제가 이제 NFT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좌충우돌 좀 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NFT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전문가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셔도 뭐 메타버스 그리고 뭐 코인 그리고 NFT 이쪽에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 컨텐츠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전문가보다는 오히려 NFT 투자에 있어서는 초보자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겪어야 했던 이런 좌충우돌한 이야기들을 굳이 또 이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 향후에 NFT를 투자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참고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주식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주식에 관련돼서 뭐 컨텐츠를 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NFT에 대해서 오늘 먼저 이제 그 잉투기라고 제가 좀 제목을 줘봤는데요. 요 잉투기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잉여들의 격투기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ING 격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굉장히 뭐 직업도 없고 이런 친구들이 격투기를 하면서 뭐 나아가는 이야기들인데 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ing 뭐 진행 중이다. 그리고 투자 일지 해서 이제 잉투기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NFT 투자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NFT가 그야말로 굉장히 전성시대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많은 연예인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인기 있는 NF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뭐 에미넴 같은 경우에도 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요 그림에 나와 있는 NFT를 구입을 했는데 요게 46만 2천 달러다. 그래서 한 5억 또 5억 원 정도 호가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그 NFT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NFT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NFT인데 보רד 에이프 야트 클럽이라고 이제 줄여서 BYAC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요 샀던 NFT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분야도 이쪽이기 때문에 좀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면요. 이게 BYAC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형성도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파생되는 유니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화면이 그 BAYC 오리지널 캐릭터들이고요. 이 오리지널 캐릭터들을 이제 사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이제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이제 그 애완견을 하나씩 입양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개수당 하나씩 해서 애완견을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게 이제 요 애완견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중에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 중들이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어떤 세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오리지널 캐릭터인데 세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뮤턴트처럼 변했던 것도 나눠줬어요. 여기서는 이 세럼을 나눠줬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짜로. 그래서 이 세럼을 통해서 이렇게 뮤턴트로 변신을 할 수도 있고 이 세럼을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보여주냐? 이게 왜 돈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게 지금 거래되는 것인데요. 보시면 이 그 BAYC 오리지널 캐릭터죠. 가장 싼 것부터 비싼 걸로 이제 배열을 해서 제가 본 건데 가장 싼 거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원화로 한 2억 정도가 되죠. 가장 싼 게 지금 2억 정도의 매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거는 오리지널 캐릭터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으로 하나씩 나눠준 종류잖아요. 이 애완견 같은 경우에도 싼 거 순으로 났는데 보시면 제일 싼 게 지금 원화로 봤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를 호가한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봐도 공짜로 이제 굉장히 초기에 이 BAYC라는 이제 NFT를 하나 구매를 했다고 하면 이 애완견을 받아서 요것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다음에 아까 뮤턴트라고 했잖아요. 이 뮤턴트 같은 경우에도 가장 싼 뮤턴트를 보시면 지금 4천만 원이 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원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오리지널 캐릭터만 갖고 있었는데 나눠줬던 캐릭터 자체로만 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코인을 나눠주거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월세 개념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좀 접근을 했었고요.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세럼을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 세럼 자체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희귀한 종류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 따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위주로 해가지고 생태계가 막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젠킨스 더 발렛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이 AF 1798번이에요. 이 BAYC가 총 10,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98번째로 형성이 된 캐릭터입니다. 요거를 산 사람이 저작권을 이제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트위터에다가 이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소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책을 내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소설가가 이 소설을 기반으로 또 NFT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NFT를 만든 게 이제 라이터스 룸이라고 해가지고 요 캐릭터가 이제 아까 그 젠킨스라는 캐릭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드아웃 됐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터스 룸이라고 하는 데에서 NFT를 또 발행을 해요. 파생 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요 티켓 그 소설에 나오는 티켓 그다음 뭐 키, 뭐 이제 그 부스 그다음에 이제 요트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이제 한정 수량으로 티켓이 판매가 되는데 요 NFT를 사면 이제 그 투표권을 받게 됩니다. 그 투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소설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에 내가 만약에 다른 BAYC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NFT를 사가지고 내 캐릭터를 그 소설에 등장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그 소설이 나왔을 때 판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의 사용권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티켓 자체는 한정판이니까 지금 발행 끝났잖아요. 요거는 2차 시장에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요것도 4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행할 때는 사실은 거의 뭐 50만 원 이하에서 거의 발행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인을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콩즈라고 하는 한국의 캐릭터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제 그 BAYC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거랑 거의 비슷한 행보를 가는 한국형 NFT다. 근데 한국에서만 판매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좀 공부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그 이두희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해커기도 하시고 뭐 지니어스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흔히 뭐 걸그룹의 레인보우 지수 그분하고 결혼을 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과거의 얘기를 한번 보니까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재직 시에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그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자퇴를 해도 되겠느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자퇴를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굳이 권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박사과정을 중퇴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콩즈를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시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15,750 클레이가 제일 싼 거거든요. 이게 클레이튼 기반, 그러니까 그 코인 중에 클레이튼 기반으로 거래가 되는데 15,750 정도가 되면은 뭐 좀 2천만 원이 넘는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고 이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던 와중에 더 매료됐던 것은 이게 인제 그 메타콩즈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로드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NFT가 굉장히 뭐 거품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BAYC를 봤듯이 그 생태계, 그 유니버스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봤고, 그리고 특히 코인을 준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월세 마련의 꿈을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코인 생태계 구축 그리고 브리딩 기능이라고 하는데 브리딩이 뭐냐면 두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기를 한 마리 인제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에 약간 주식 보너스 개념 같이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인제 그것도 받은 것 다시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건 완전히 거의 인제 공짜로 받아서 돈을 버는 앞에 아까 BAYC 예에서 앞에서 보여 드렸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첫 번째 1차 시도를 할 때가 올해 1월 25 일이었어요. 그때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뭐 여기는 이제 코인 가격으로 나오니까 좀 보시기가 애매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원화로 약 6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발행을 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른 가격이다. 그래서 쪼금 걱정이 되는 가격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어떻게 사야 되냐 인제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오픈시라고 하는 플랫폼이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전 세계적으로 이 오픈시라고 하는 곳에서 매매를 하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됐고 여기에 인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1월 25일 날 가입도 하고 '어떻게 여기에 돈을 보내서 거래를 해야 되냐.'라고 봤더니 이제 카이카스라든지 메타마스크 요 지갑을 연결을 해서 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두 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게 될지 모르고. 근데 제가 코인을 그렇다고 하면 이제 코인에 대해서도 제가 좀 초보 뭐 크게 전문화된 투자자는 아닌데 코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할 때 제가 사용을 했던 곳이 업비트였어요. 그래서 이 업비트에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생각을 해 보니까 업비트에서 클레이튼을 사고 이 클레이튼을 내 지갑으로 보낸 후에 그 지갑이랑 오픈시랑 연결을 해서 보내면 된다라고 이제 초간단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 실제로 찾아봤을 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들어가 봤더니 클레이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더니 빗썸에 클레이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빗썸에서 클레이튼을 사서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제가 빗썸을 안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가서 계좌를 살려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요새 인제 강화되면서 빗썸은 NH에서 보낼 수가 있고요. 업비트는 K뱅크에서 돈을 보낼 수가 있고 코빗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이랑 연결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보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하나의 거래소당 하나의 은행. 근데 NH농협은행을 제가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빗썸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벌써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계좌가 이미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날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인제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제가 은행으로 갔죠. 근데 봤더니 과거에 인제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제가 사실 신규 계좌를 뭐 계좌 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보니까 계좌 개설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몰랐었는데 이제 대표 통장과의 전쟁 선포를 하면서 계좌 개설의 요건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금융 거래 목적 확인서를 진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미 내가 계좌 개설을 해 놓은 거라고 해도 죽어 있는 계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 거래 목적에 대해서 인제 밝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인제 뭐 "가상거래 가상화폐 거래용이다."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제일 할 만하다고 했던 게 아파트 관리비 이체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카드에서 잘 결제가 되고 있었던 아파트 관리비를 할인까지 포기해 가면서 굳이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가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또 다행히 NH 같은 경우에 저희 아파트랑 제휴가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자동 이체를 이제 그 신청을 해 놓고 나서야 제가 계좌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인제 집에 와서 계좌에서 인제 다 계좌가 살았으니까 이제 자금을 보내고 클레이튼을 샀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제 무난히 좀 진행이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레이튼을 제 지갑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이게 1월 26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1월 24일 날 빗썸의 정책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는 이제 등록이 안 돼서 보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제 한번 좌절을 했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절차 공부를 하고 인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동안 좀 시리에 빠져 가지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어 1월 거의 1월 한 달을 그렇게 인제 말에 26일 이후에는 그렇게 보냈고 2월 초에 지인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코빗에서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제 '코빗에서 사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월 7 일에 그 메타콩즈 가격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가 1.5 였고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이미 꽤 가격이 올라서 한 80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2월 7일 날.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코빗에 보니까 클레이튼이 있고 클레이튼이 이체까지도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2월 7일 날 드디어 일 주일이 넘는 시간 이후에. 그래서 인제 그 진행을 하려고 갔는데 그래서 2월 7일 날 바로 자금을 800만 원 정도가 됐겠죠 그 당시에는. '쪼금 오른 가격이지만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800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하고 이제 클레이튼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제 출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까 또 이런 답변을 받습니다. 원화로 입금을 하고 나서는 이틀 동안 어떤 자금도 출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틀을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9일 날 가격이 쪼끔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금액만 넣어 놨잖아요, 2월 7일 날. 그리고 이틀 뒤에 가격이 또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 굉장히 변동이 좀 세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는 좀 잔잔했다가 요 2월 달 들어와서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자금을 계속 보내면 또 오르고 보내면 또 오르고 근데 보냈을 때 이틀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좀 이제 좀 범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쪼금 더 자금을 많이 입금을 해 놨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2월 13일 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26일 날 600만 원 정도 생각했던 가격보다 2 배가 올라서 제가 2월 13 일에는 결국에는 1,200만 원을 들여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자금을 좀 넣어 둔다든지 더 이제 여유 자금을 넣어 두고 이틀 뒤에 자금을 보낼 때 금액이 올랐더라도 인제 내가 그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틀 뒤에 그 남은 자금은 다시 빼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사실 그 이후에도 결과적으로는 메타콩즈 하나 그리고 아까 그 메타콩즈에서 파생돼서 뭐 뮤턴트 같이 또 나온 것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차콩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뮤턴트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인제 그 당시에 제가 사려고 했을 때 자금이 빨리 금액이 빨리 오르던 시기다 보니까 또 하나 놓쳤어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는 브리딩을 좀 생각해서 두 개까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좀 비싸게 샀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왜 2월 달에는 왜 메타콩즈가 가격이 올랐나 했더니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었지만 코인을 그때 인제 발행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MKC라고 해서 뭐 메타콩즈 코인 메타콩 코인인가 그렇게 부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2월 14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코인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50몇 코인 정도 되니까 지금 시세로 따졌을 때는 약 한 30만 원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인을 직접 원화로 바꾸지는 못하고 요 코인을 다시 클레이튼으로 바꿔서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뭐 클레이튼이 얼마나 오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은 되지만 지금 시세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30만 원대 후반 정도. 그래서 2주에 그 정도면은 뭐 나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보유를 하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더 투자를 할 것인지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NFT가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한번 투자를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지금 뭐 고군분투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실수 없이 한 번에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콘텐츠를 쉬어가는 코너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긴 시간 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